쿨리는 부모님을 따라서 몇 번이나 투표소에 가봤어. 대통령을 뽑을 때도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가봤지. 투표를 하는 건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간 다음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골라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잖아. 이 정도는 우리도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을 때 다 하고 있지.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 심지어 쿨리 눈엔 어른처럼 보이는 고등학생 1, 2학년도 투표를 하기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해가 안 가. 뉴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저는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게 없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줄지 정하는 거야. 쿨리도 학교 회장 선거 때 투표를 해봤지? 네, 그럼요. 작년엔 제가 뽑은 후보가 회장이 돼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 당시에 쿨리는 나름의 기준으로 어떤 후보를 뽑으면 좋을지 정했을 거야. 공약이 마음에 들었거나 인기가 많은 후보를 골랐을 수도 있고 쿨리와 친한 친구라서 뽑았을 수도 있겠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쿨리가 다니는 학교의 일이니까.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복지, 국방, 환경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하거든. 이런 걸 어린이나 청소년이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 쌤 말씀도 맞지만 어른들 중에도 공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유명한 후보를 뽑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하하. 그래.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이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해볼까? 초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까? 나는 주제로 말이야. 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토론을 하기에 앞서 토론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토론은 싸움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 토론은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 여기 칠판에 있는 3가지 규칙을 읽어볼래?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둘째, 왜냐하면 하고 근거를 들어서 말하기. 셋째, 생각은 달라도 상대방은 존중하기. 그렇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이제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준비해서 다시 만나자. 근거를 댈 때는 주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 네, 잘 준비해서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쿨 찬반 토론에 와주신 뉴스쿨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까? 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자 겸 반대편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은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순서로 찬성편 토론자와 반대편 토론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편 토론자부터 타당한 근거와 함께 주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 문제부터 등하굣길 안전, 학원 시간 규제 같은 건 모두 우리 초등학생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우리 역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가 아니면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아동권리보호단체인 초록우산의 2024년 조사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가 내놓은 전체 3,334건의 공약 중에서 아동 관련 공약은 11.5%,
38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3건 중 1건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뒷전이었던 셈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은 단순히 좋아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사회, 경제, 정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배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초등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도 만 16세입니다. 이제 양측이 반론을 펼칠 차례입니다. 반론을 할 때는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주장에 대한 근거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며 반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편 토론자, 반론해 주시죠. 반대편 토론자께서는 초등학생이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초등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부터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까지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편 토론자께서는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을 나이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표는 비밀 투표잖아요.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서 투표하니까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찬성편 토론자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는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표는 2배, 3배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반박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려면 어린이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록 초등학생에겐 투표권이 없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어린이 의회에 참여하거나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에 나가는 방법도 있지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직접 지역 예산 사용처를 제안하고 투표하기도 합니다. 또 특정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신문에 글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편 토론자의 말씀대로 어린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선거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의견을 내도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이의회나 정책 제안 대회 같은 것은 실제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어린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어른들 특히 노인들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니까요. 초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정치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 테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주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편 토론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신문뿐만 아니라 벽보, 온라인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투표를 할 만큼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성장한 후에 투표권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이 사회의 일원인 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투표권을 가져야 하고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그걸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나이로 차별하지 말고 초등학생도 충분히 투표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투표를 하고 다양한 선거를 경험한다면 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테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